안녕하세요 여러분, 복마마입니다. 자, 1월이 된 지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설날입니다. 작년 이제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그 새 책 출판 기념으로 북토크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부산에서 오신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평생을 일을 했는데 요즘 일에 대한 권태기가 와서 이제 일하기가 엄청 힘들다. 또 새로운 동기부여나 원동력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에 목표를 세운 분들, 또 아직 목표를 세우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목표 달성에 항상 실패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표를 이제 세울 때는 큰 목표가 있고요. 또 작은 목표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작은 목표들은 올 한 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목표를 이제 세우고요. 또 하나는 실현 가능성이 정말 지금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 나의 원대한 꿈이 있잖아요. 꿈.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꿈이 있어요. 한쪽에는 이제 큰 목표, 또 다른 오른쪽에는 또 작은 목표를 이렇게 써서 냉장고에다 붙여 놓으시거나 또 거울에다 붙여 놓으시거나 매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족들이 지나다니면서 아, 우리 엄마의 꿈은 이거구나, 우리 엄마가 지금 올해 목표를 세운 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가족들이 나의 목표를 알 수 있게 적어 놓으시면, 어떤 꿈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아, 우리 엄마 되게 웃기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비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목표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각오가 자꾸 생겨서 모든 가족들이 아, 우리 엄마가 저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아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해주고 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들이 같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올해 목표와 앞으로의 나의 향후의 큰 목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좌절할 때도 힘들 때도 다시 이 목표를 보고 꿈을 꾸고 일어설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저도 이 꿈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제 목표를 우리가 세우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이제 달려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지치거나 방향성을 잃어도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목표를 세워도 한 며칠 지나면 또 흐지부지 잊어버리고, 오늘 막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그런 것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는 거죠.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이 없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변비 걸리지 않아서 화장실 잘 가서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요? 예, 변비 걸리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좌절을 하거나 힘들거나 짜증나고 힘들 때는 나는 예전보다 지금이 조금 더 낫구나,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감사해서 막 이런 분들이 말 한마디 해주는 거에 내가 이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하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목표를 이뤄 나가는데 큰 작용을 한다는 거를 제가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고 감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거는 저의 경험에서 정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에 목표를 다이어트라고 이제 세웠어요. 근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이어트라고 했는데 하기가 싫어? 먹고 싶은 게 많고 그치. 그걸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끊기가 어렵지. 아니, 근데 저도 지금 사실은 이제 살이 많이 빠져서 이제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닌데 다이어트가 된 거죠. 그냥 자꾸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음식하고 나의 건강을 자꾸 이렇게 결부지어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얘를 먹으면 내가 몸이 안 좋아지는구나 하고 자꾸 이렇게 세뇌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사실 당뇨에 막 떡볶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엄청 안 좋은 음식이에요, 떡볶이가. 근데 어떨 때 떡볶이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떡볶이를 먹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막 이만큼을 시켜서 이만큼을 다 먹어도 배부른지 잘 몰랐거든요. 이제는 그만 먹어야 돼. 더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식의 양을 굉장히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대개 보면 날씬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건강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걸 먹으면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먹을 때마다 자꾸 하시게 되면 이게 머릿속에서 세뇌가 돼가지고 점점 이 음식을 덜 먹게 되는 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내가 확실히 그렇더라고 해보니까 그렇게 해봐야 돼. 방법이 없어. 결국은 모든 행복과 모든 불행은 다 마음에서 와. 다이어트도 마음에서 오는 거라서 마음을 굳게 잘 먹으면 결국은 몸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한번 그렇게 다잡아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에 가까워지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승승장구만 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고요. 젊었을 때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도 이제 젊었을 때 고생이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저도 많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저도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할 때 이거를 막 어쩔 수 없이 막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한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막 하루에 이제 3가지 일을 할 때도 있었는데 즐겁게 일하려고 항상 웃으면서 왜 웃으면 복이 온단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처럼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제가 있게 된 거죠. 이제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꼭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하나요? 꼭 부자가 돼야 하나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보다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거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꼭 돈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돈이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어려울 때는 누군가한테 항상 부탁을 해야 됐었어요. 누구한테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누구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어려울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이제 자괴감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럴 때마다 내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 너무 잘했다라는 나에게 그냥 주는 칭찬이죠. 저 혼자.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여행을 다니고 뭐 명품으로 옷을 사 입고 막 이런 거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부자가 정말 진정한 부자가 아닌가. 외국에 막 유명하신 돈 많으신 분들 보면 기부를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어려운 학생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해요. 여기저기에 어려운 뭐 청소년들이라든지 불우이웃 어린이들이라든지 또 뭐 적십자라든지 이런 곳에 여러 군데에다가 나름대로 기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삶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유럽 여행을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뭐 명품 옷을 막 휘두르고 다닌 적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부자들 중에서도 이제 졸부도 있고 또 이제 젊어서부터 고생해서 자수성가하신 부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제가 대화를 나눠보고 식사를 해보고 하면은 확실히 젊어서부터 고생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요, 배려심이 되게 많아요. 언제나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주시려고 하고 작은 거에도 굉장히 이렇게 고마워할 줄도 아시고요. 또 되게 겸손하세요. 그리고 확실히 남을 배려한다는 걸 딱 느끼게 돼요. 그런 분들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진심인 마음을 보여주셔요. 근데 이제 막 아무래도 과시하기 좋아하고 이분이 졸분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부자인데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은 배려가 없어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시간 약속이나 뭐든지 다 자기중심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막 좀 약간 건방진 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부자들을 만나보면 이게 사람들이 나눠지는 편인데 저도 항상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작은 거에 감사하고 진심인 그런 거를 항상 보여주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돼야 되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나눌 수 있는 부자도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마음과 또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제 목표를 세운다는 거는 시작에 불과하죠. 그 박명수 씨가 이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꺾여도 그냥 돌진하라는 얘기예요.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복마마와 함께 올 한 해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꺾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봐요. 예, 올 한 해 목표 세운 거 여러분들 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에 한번 다 써보시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올 한 해 꼭 목표 이루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고 원대한 꿈도 꼭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